네, 지금부터 디지털 논리회로 2주차 수체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인사이트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사람한테 익숙한 수는 바로 이 십진수죠. 컴퓨터한테 익숙한 수는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8진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16진수라는 것도 있고요. 컴퓨터에서 종종 8진수와 16진수도 종종 사용을 하게 됩니다. 10진수는 우리가 이제 데시멀이라고 하죠. 데시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진수는 바이너리 그렇습니다.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진수는 옥탈 이렇게 됩니다. 옥탈. 그 다음에 16진수는 헥사데시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헥사데시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헥사데시말. 어쨌든 요 네 개의 우리가 진수라고 하고요. 네 개 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이니 2이니 뭐 10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수라고 부릅니다. 기수 영어로는 레딕스. 8진수는 레딕스가 8인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저 기수라는 건 이제 자리 울림이 발생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리 울림이 발생하는 숫자.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진수 입장에서는요. 다른 8진수도 그렇고 10진수도 그렇고 16진수 이쪽으로 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오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바깥으로 이렇게. 그죠? 10진수 입장에서도요.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고 요것도 올 수 있고 요것도 올 수 있고 반대로 이쪽으로 다른 진수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2.1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n진수에서 10진수로 변환하겠다. 그러니까 10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10진수에서 n진수로 변환하기. 10에서 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하는 건 뭐냐면 2진수와 8진수 그리고 16진수 간에 어떻게 변환을 하겠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느 진수가 딱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다른 진수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이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실제 컴퓨터에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형태는 이진수의 형태로 저장되니까 이진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라는 거는 여기서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에 대한 9의 보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뭔가를 더했더니 뭐가 되더라? 9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8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1에 대한 9의 보수는 8인 거예요. 그리고 1에 대한 이 9가 아니라 10의 보수를 구하라. 그럼 여기가 9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게 보수예요. 자, 이 보수라는 걸 그럼 왜 공부를 하느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할 거예요. 이진수에서 음수를 표현할 때 보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거는 본문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이제 음수 표현을 또 왜 하느냐?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음수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보수를 취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음수를 저장하려고 하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뺄셈을 수행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덧셈은 당연히 그냥 덧셈기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 덧셈기의 대체적인 모양에 대해서도 이제 차차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뺄셈은 어떻게 할 거냐? 뺄셈은 보수를 취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7에서 3을 더하겠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7에서 3을 더하는 게 7에서 3을 빼겠다. 자, 그럼 7에서 3을 뺍니다. 그럼 이건 식이 뭐랑 같은 거냐면 7에서 더하는데 마이너스 3을 더해주는 거죠. 이거랑 같은 식이죠. 이건 뭐예요? 예, 3의 보수. 왜냐면은 보수를 취하면 음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3의 보수를 이렇게 취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뺄셈이 수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ALU가 이제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인데 그 장치에는 덧셈기만 있어요. 뺄셈기는 없어요. 왜 없게요? 네, 보수를 취해서 더하면 되기 때문에 덧셈기 하나로 덧셈과 뺄셈을 모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2.6절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이진수의 오버플로우 및 부호 확장. 자, 이거는 뭐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진수를 가정할게요. 이진수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1111 이걸 한번 봅시다. 1111은 15입니다. 이게 10진수로 따지면 15예요.
맞죠? 요게 이진수라고 하면 15. 그다음 또 111이 또 있어. 요거 15예요. 10진수 따지면.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는데 메모리에 지금 이게 4비트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어떤 사이즈, 폭은 4비트밖에 안 돼요. 이거 두 개 더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막 더하면서 최종 요 자릿수에서 올림수가 발생을 하죠. 그럼 5자리 숫자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5자리 숫자가 됩니다. 그럼 5자리를 갖다가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올림수가 발생한 비트를 삭제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더하면 111하고 1112 실제로 더해보면 이렇게 돼요. 0이고 하나 올라가니까 1이고 하나 올라가니까 1이고 하나 올라가니까 1이고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돼? 날려야 돼. 할 수 없이. 요 4개만 저장해야 된다고. 왜? 메모리에 4비트밖에 안 돼 있으니까 폭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러면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넘어선 큰 수는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해서 결과가 틀리는 거를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오버플로우. 넘쳤다. 그런 얘기죠. 오버플로우. 넘쳤다는 얘기죠.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쳤다. 그럼 넘친 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호 확장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부호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2.7절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C 언어 같은 걸 우리가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거기 이제 데이터 타입이 i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float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블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캐릭터는 사실 이거 int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int에 다 묶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개는 뭐예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뭐죠?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 실수. 이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의 숫자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32비트가 되겠네요. 더블은 8바이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배정 밀도라고 불러요. 더블은. 플로트는 단정 밀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더블은 배정 밀도. 2배 폭의 저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정리를 하겠죠. 자, 이 int하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요 세 가지, 6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얘기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int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수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실수 같은 건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거는 IEEE 754 표준이라는 걸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형식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이진수의 보수를 이거 이렇게 저장 안 합니다. 이제 저장 안 하고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렇게 저장하는 표준을 우리가 IEEE 754 표준이라고 하고, 이렇게 저장된 숫자를 부동소수점수라고 합니다. 부동소수점. 부동이라는 게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이라는 건 표류하는 거죠. 플로팅한다. 뭐가? 소수점이. 그게 포인트죠. 그 소수점이.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동소수점수를. 근데 이게 실수입니다. 저걸 왜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고 쓰게 되냐면 이 빈칸에 대해 한번 설명. 1.1은 뭐랑 같냐면요. 0.11에 곱하기 10의 1승과 같아요.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소수점이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옮겨진 거죠. 뭐 이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옮겨주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식으로 요 소수점이 표류를 하고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떠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이걸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IEEE 754 표준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정수와 실수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부동소수점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부동소수점수에 대해서 저장하는 형태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먼저 n진수에서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n진수라고 하는 거는 기수라는 게 레딕스라고 그랬죠. 레딕스가 n인수다. 레딕스라는 거는 자릿수가 올라가는, 올림수가 발생하는 숫자가 레딕스죠. 예를 들어서 이제 235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1의 자리에서 12 자리로 올라가면 요 1의 자리가 뭘로 차야 되죠? 10으로 완벽하게 차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릿수가. 이럴 때 요 10을 갖다가 우리가 레딕스라고 하고, 레딕스가 10인 숫자를
십진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자, n진수를 기수를 이용한 다항식으로 표현해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항식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면 십진수로 변화된다. 이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 보시면 234.5 이거 8진수입니다. 그러면은 요 2는 8에 여기가 8에 1의 자리, 여기가 10의 자리, 10의 자리라고 하면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니까 8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1의 자승 2승이 되는 거죠. 자, 3은 8의 1승을 곱해야 되고요. 4는 8의 0승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0.5에 요 0.5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8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156.62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십진수로 변환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면 되겠죠. 맞죠? 자, 이 십진수로 바뀐 겁니다. 자, 16진수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2입니다. 2면 16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16의 1승. 그 다음 4는 16의 0승. 그 다음에 5는 0.5죠. 0.5는 16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이런 숫자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진수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2의 3승. 2의 3승. 두 번째는 2의 2승. 세 번째는 2의 1승.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2의 0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자릿수는 2의 마이너스 1승과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중간중에 0이 있으니까 0에 대해서는 이제 곱하나 마나니까 이거 삭제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했습니다. 그러면 10.75에 해당하는 십진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게 없죠, 이거는. 자, 이건 쉽게 우리가 십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7.1입니다. 37.1의 8진수입니다. 자, 이거 우리 앞서 공부한 대로 3 곱하기 8의 1승인데 뭐 1승은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8의 0승인데 뭐 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8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8분의 1입니다. 0.125입니다. 이게 0.125. 뭐 요건 이제 뭐 외워두시면 좋죠. 이런 것들. 다 더하면 31.125 이렇게 됩니다. 요게 십진수로 변환이 된 거죠. 다음 3AF 보겠습니다. 3A.F. 근데 이게 이제 16진수짜리예요, 이거는. 그러면 3 곱하기 16이죠. 그 다음 A 곱하기인데 A는 이제 10입니다. 보통 이제 16진수에서 A가 이제 10이고요. 그 다음 B가 11이고요. 이제 쭉 가서 F까지 가면 F가 이제 15가 됩니다. 그럼 이제 A는 10이니까 10 곱하기 이제 1이죠. 16의 0승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F. 그 다음에 F는 이제 F라고 쓰면 안 되고 15죠. 15. 15 곱하기 이제 16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분의 1. 그죠? 16분의 1은 0.9375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더하면 58.937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십진수고요. 됐죠? 다음 이제 101001.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2에 1, 2, 3이니까 2의 3승. 2의 3승은 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건 0이니까 고민할 거 없고, 그 다음 이 1이죠. 1이니까 1 곱하기 이제 2의 1승이죠.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0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1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1 곱하기 이제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2승. 그럼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제 4분의 1은 0.25라는 사실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10.2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거 계산할 때 우리가 자릿수에 대한 그 값을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요건 2, 4, 8, 16. 2, 4, 6, 8이 아니에요. 2, 4, 8, 16, 32를 계속 곱해 가야죠. 자, 이런 숫자들은 머릿속에 넣어두면 이제 손쉽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는 0.5,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거는 0.25. 그 다음은 0.125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0.00725인가요? 0725 이렇게 되는 거죠. 0725. 625. 죄송합니다. 0.0625. 그죠? 625. 네, 맞습니다. 625. 자, 이런 식으로 자릿수가 이제 낮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제 간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진수에서 n진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진수로 가거나 8진수, 16진수로 가는 케이스. 그렇게 변화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계적인 게 뭐냐면 이 10진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게 10진수입니다. 이거를 8진수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정수부와 소수부를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먼저 정수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156. 그 다음에 8로 나눕니다. 8로 나누면은 이제 몫이 19고 나머지가 4가 나오게 되죠. 4를 뒤에다 적습니다. 그 다음 또 몫을 8로 또 나눕니다. 8, 지금 이게 이제 8 어떻게 됩니까? 19 안에 들어가려면 8, 26. 이 두 개가 들어가죠. 2가 몫이고 두 개 16이니까 빼면 3이 나오니까 나머지가 3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요렇게 쭉 쓰면 된다. 그래서 2, 3,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진수의 정수부가 2, 3,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은 이제 소수부는 어떻게 되느냐? 소수부는 아까는 8로 나눴었는데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8을 곱하는 거죠. 8을 곱해서 이 8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6, 2, 5니까 6, 8에 48, 8, 26, 5, 8에 48, 그걸 다 더하면 5가 됩니다. 5.0. 5가 됩니다. 5.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결과가 5.0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정수부를 1로 올리는 거죠. 1로. 이렇게 5로. 그리고 여기 다시 0.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8로 계속 곱해가면서 정수부로 올라오는 숫자 요 놈을 순서대로 취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바로 5.0이 돼버렸기 때문에 2 이상 여기서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234.5가 되는 겁니다. 여기 소수점이 0.5가 되기 때문에 0.5죠. 요 5가 그대로 여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수부는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눠줘서 몫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소수부 같은 경우에는 곱을 취하면서 정수로 올라오는 부분을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손쉽게 10진수에서 n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기계적인 방법이 그런 거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갖다 따져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34.5는요.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2 곱하기 8의 제곱, 3 곱하기 8의 1승, 4 곱하기 8의 0승, 5 곱하기 8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이제 늘려서 다항식으로 써줄 수가 있죠. 자, 이걸 계산하면 156.625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기계적인 숫자, 변화하는 숫자를 갖다 그대로 이제 이렇게 늘려서 써준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 4. 요 4를 석출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4를 석출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수부하고 소수부를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4를 석출해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숫자를 8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면 됩니다. 8로 나눠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8로 나눠봐야 어차피 여기 인수가 8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8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요. 나머지가 안 나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로 나누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8로 나누게 되면 저건 몫이 나눠 떨어지죠. 그죠? 8이 1승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8의 0승이잖아. 그러면은 이건 나눠 떨어지지 않고 4가 온전히 나머지로 나오게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8로 나눠서 나머지 8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계산해내면 그죠? 그게 4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4를 이게 이제 요 4가 계산된 게 그것 때문에 계산된 거예요. 요 4가.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4를 계산해냈으니까 자, 그다음에 3을 석출해내야 되게 석출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겠습니다. 3을 석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8을 한 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나눠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8을 한 번 나누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곱하기 8의 1승으로 바뀌겠죠. 몫이. 그 다음에 요거는 3 이렇게 나누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소수점 이하로 빠지게 되는데 저건 이제 나머지니까 산식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누면. 그 다음에 이걸 또 8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를 구하면 얘는 나머지가 안 나오죠. 8로 나눠 떨어지니까. 근데 요건 나머지가 나오죠. 3이. 그게 요 3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네.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요런 계산 방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리를. 그죠? 다음, 요거 보겠습니다. 요 소수점 이하입니다. 소수점은, 자, 5 곱하기
8에 마이너스 1승이다.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합니까? 8을 곱했죠. 소수점 이하는.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면서 5가 나오게 되죠. 왜냐면 얘랑 상쇄가 돼서 없어지니까. 이해돼요? 그죠? 그럼 5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요 5죠. 요. 그게 요 5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수를 구하고 싶으면 또 8을 곱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해돼요? 그렇게 계속 8을 곱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수점 이하의 숫자도 하나하나 석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요 원리를 이거 뭐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기계적으로 이거 하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다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렇게 나온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잘 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론은 이 위에 써 있습니다. 십진수의 정수 부분은 n으로 나누고 소수 부분은 n을 곱하면 n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 부분은 정확한 변환이 불가능한 것이 보통이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 여기서 곱해. 계속 곱해서 온전히 정수부만 나오고 소수부가 0.0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계속 곱해도. 그죠? 끝까지 갈 수도 있다. 무한소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 그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정확히 값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0진수에서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정수부는 여기 16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564 여기다 쓰고요. 16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몫이 35고요. 나머지가 4가 됩니다. 또 16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몫이 2가 되고요. 1은 2, 6이 12 하면 나머지가 3이니까 3이 이렇게 나머지로 남게 됩니다. 그럼 정수부는 뭘로 하면 된다? 2,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부가 2, 3, 4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다음에 소수부 같은 경우에는 16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3125 이렇게 했으면 16을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곱하면 이제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5는 바깥으로 빼고 소수부 이하만 여기다 이제 적어주는데 사실 이게 이제 0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죠. 0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0.5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5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다음 이제 10진수를 이번에는 2진수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 10진수에서 2진수로 바꿀 때는 여기 먼저 정수부는 10을 여기다 먼저 이렇게 쓰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 5, 10이니까 나머지는 0입니다. 또 2로 하면 2는 4니까 나머지는 1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몫이 1이고 또 이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이제 0이 되니까 10, 10,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1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0.75를 보겠습니다. 자, 0.75를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1.5요, 1.5. 1.5면 이제 여기 정수부로 올라온 거 1만 따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0.5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죠? 1.5니까. 그 다음에 또 2를 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정수부 이렇게 쓰고요. 여기 소수부 이하 여기 씁니다. 근데 소수부가 0이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읽으면 11입니다. 그래서 1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진수하고요, 10진수하고 변환하는 거는 사실은 뭐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거를 뭐 매번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곱하고 또 뭐 나누고 그래서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암기한 2의 거듭제곱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의 영승은 1이고요. 계속 이제 곱해가는 거죠. 1, 2, 4, 8, 16 이렇게 곱해가는 겁니다. 계속 2배, 그죠? 그게 이제 2 1승,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2 6승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승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승은 0.5, 마이너스 2승은 요거의 반이죠. 그러니까 0.25, 또 요거의 반이죠. 0.125, 요거의 반이니까 0.0625. 됐죠? 예. 요렇게 이제 요 2의 거듭제곱수가 10진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제 평이하게 여러분들이 이 진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편합니다, 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85.625를 보겠습니다. 먼저 85를 보게 되면요. 85로 변환이 되려면 일단 64는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1입니다. 그 다음에 64로 뺍니다. 이거 85를 64로 빼. 그럼 얼마 남냐면요.
21이 남습니다. 21. 그죠? 자, 21이 되려면은 요 16이 또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0이고 요건 1이죠. 자, 21에서 16을 뺍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4, 5가 나옵니다. 5가 나오려면은 이제 요게 4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1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0,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뒤에 이제 0.625를 보겠습니다. 요거 0.625. 0.625는 0.5 플러스 0.12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이고 0이고 1이고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요렇게 바꾸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뭐 크게 뭐 다른 거 없으면 뭐 나누고 곱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여기는 거듭 제곱수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바꿔 버릴 겁니다. 네, 그 다음 예제인데요. 31.125, 58.5 이렇게 쭉 있습니다. 3개. 그래서 요 3개의 10진수를 8진수, 16진수, 2진수로 변환하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강의 자료, 강의 그 교재에는 과정을 우리가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서로 보는 걸로 이렇게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진수와 8진수 또는 2진수와 16진수 간을 어떻게 변환할 거냐. 자, 이 문제입니다. 자, 2진수를 소수점을 기준으로 3자리씩 끊어 읽는 거죠. 끊어 읽으면 8진수로 변환이 되고요. 2진수를 소수점 기준으로 4자리씩 끊어 읽으면 16진수가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진수거든요. 2진수를 이렇게 여기 소수점이 여기 찍혀 있으니까 이렇게 3자리씩 끊는 겁니다. 이렇게 끊는 거 주의하세요. 이렇게 끊어 읽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서부터 7까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8이 되면 자릿수가 하나 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3자리씩 끊어 읽으면은 8진수로 바로 그냥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01이 5고요. 그 다음에 110이 6이고요. 100이 4고요. 000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을 그냥 해버리면 2진수와 8진수 간에는 다 변환이 손쉽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2진수를 10진수로 다시 바꾼 다음에 10진수를 다시 8진수로 바꿔라 이 짓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또 반대로 8진수에서 2진수로 와볼까요? 8진수에서 2진수도 뭐 10진수 갔다가 2진수로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개니까 요걸 이제 끊어서 요 5는 101, 6은 110, 4는 100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16진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4개씩 끊어 읽으면 요거 표현할 수 있는 게 0부터 15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이 되면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4자리씩 끊어 읽으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이제 소수점을 기준으로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끊어 읽으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소수점 이하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 소수점 이하 여기 적진 않았지만 소수점 이하도 동일하게 4자리씩 끊어 읽으면 그럼 바로바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101은 5고요. 0011은 3이고요. 0001은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쉽게 우리가 2진수와 8진수 또는 2진수와 16진수 간의 변화는 아주 쉽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점에 0101인데요. 자, 이걸 끊어보죠. 끊으면 요걸 기준으로 요렇게 끊어야 되고요. 요렇게 끊어야 되죠. 그럼 뒤에 이제 00이 있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4가 되고요. 자, 요건 2가 되고 여기 소수점이 있고요. 자, 이건 4이니까 6이 되고요. 이건 앞에 이제 0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010이 되니까 여기 2가 되면 26.2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뭐 다 풀긴 그렇고 매우 쉬우니까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16.5인데요. 요게 16진수래요. 그럼 이걸 2진수로 변환을 하래요. 그럼 요 소수점 하나 있고요. 요게 이제 4개가 나와야 되죠, 자릿수가. 자, 5니까 0, 1, 0, 1입니다. 그 다음 6도 자릿수가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0, 1, 1, 0이 나와야 되겠죠. 자, 1은 어떻게 됩니까? 0, 0, 0,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자리씩 하면 0, 0, 0, 1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도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보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 A에 대한 n의 보수는 A 더하기 B를 했을 때 n이 되는 수 B를 의미한다. 자, 이게 문자로 써보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요거 3의 10에 대한 보수는
3과 뭐를 더했더니 이게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 요 빈칸에 들어갈 수가 7이죠. 요 7이 3의 10에 대한 보수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3의 9에 대한 보수는 3과 무엇을 더했더니 이제 9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무엇은 6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자릿수가 올라가면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33에 대한 10의 보수는요. 33에다가 무엇을 더했더니 1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 그렇게 되면 이거는 67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33에 대한 9의 보수는 어떻게 되냐? 99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3에다가 뭘 더했더니 99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66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10에 대한 보수와 9에 대한 보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단순히 이건 100이 되는 수고 이건 99가 되는 수니까 얘에다가 2를 더해. 2를 더하면 이제 10에 대한 보수가 나오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를 더해. 이렇게. 그러면은 10에 대한 보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진수 한번 볼게요. 이진수는 1011에 대한 2에 대한 보수. 2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1111이 나와야 되거든. 111이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 여기 0 나와야 되고요. 여기 0이었다 그러면 1 나와야 되고요. 1이면 0이고요. 1이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111이 나와야 되거든. 아, 죄송합니다. 111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 순서를 거꾸로 제가 얘기했네요.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 약간 이제 제가 잘못 설명했죠. 1의 보수를 설명했네요. 자, 1011에 대한 1의 보수는 111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랑 요거랑 더했을 때 1111이 나와야 돼. 그러면 1일 때 0, 0일 때 1, 1일 때 0, 1일 때 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 111이 나와야 됩니다. 자릿수가 올라가기 딱 직전이니까 아까 이 9의 보수도 그랬잖아. 자릿수가 올라가기 직전까지잖아. 근데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면서 1, 0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에 대한 보수는 1, 0, 0, 0,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0, 0, 0, 0.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요 1의 보수에 대해서 하나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우리가 이 논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1에 대한 보수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다 하나 더해 1. 1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2의 보수가 나와요. 그게 0,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에 대한 보수, 요게 2에 대한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정리를 하면서 이진수의 경우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면 1의 보수가 얻어진다. 1의 보수에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얻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11. 자, 이거 2의 보수로 바꿔라. 2의 보수. 실제로 보수 중에 많이 쓰이는 건 2의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2의 보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0, 1, 0, 0이 돼야 되는데 하나 더 해야 되니까 0, 1, 0, 1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예,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0, 1, 0, 1이어야 되는데 0, 1, 0, 1이죠. 0, 1, 0이 돼야 이제 1의 보수가 되는 건데 거기다 1 더 하려고 하니까 1, 0. 그러니까 요 자리도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쭉 쓰려면 요 맨 끝에 두 개. 그러니까 여기 000이 쭉 나오는 지점 여기. 요 그 전 값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그럼 한 번에 그냥 확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6의 10의 보수 4 그냥 나오죠. 546의 9의 보수 4, 5, 3 이렇게 되죠. 4, 5, 3 9의 보수니까 4, 5,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0, 1, 0, 1, 1, 0 이거 쓰지 맙시다. 그냥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갈게요. 자, 1의 보수를 구하려면 그냥 1, 0, 1, 0, 0, 1, 0, 1 이렇게 0은 1로 1은 0으로. 그 다음에 2의 보수 구하려면 요거죠. 요거 2의 보수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1, 0, 1, 1, 0, 1, 0인데 1이 돼야 되죠. 그죠? 하나 더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이제 보수라는 걸 공부했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2의 보수는요, 음수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3이 있다. 그 3의 보수를 취하잖아요. 그거는 음수를 표현한 거예요. 음수.
그게 진짜 말이 돼요? 아니, 3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의 보수를 간주하면은, 생각하면은 7인데, 7이 어떻게 3의 음수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밝혀질 거예요. 어쨌든, 음수를 나타낸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의 보수는 음수를 나타냅니다. 근데, 1의 보수는 아니에요. 1의 보수는 음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2의 보수입니다. 사실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음수를 1의 보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부호화 크기 표현이라고 앞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다 해볼 건데요. 그런 표현 방법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2의 보수. 요즘 컴퓨터들은 전부 다 2의 보수 표현법을 쓰기 때문에 2의 보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음수를 표현할 때 옛날 컴퓨터들은 옛날 중형 컴퓨터 이런 것들은 1의 보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부호화 크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전부 다 2의 보수로 통일이 됐습니다. 자, 2의 보수는 음수를 나타낸다. 음의 이진수를 표현할 때 2의 보수 표현법이 사용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자, 1이 아니라 2의 보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이게 진실인지 정말로 이진수에서 음수, 이진수 아니라 십진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보수를 취하면 왜 음수가 되는지 여기서 따져볼 겁니다. 이거 뭘 하냐면요. 보수와의 덧셈을 수행할 거예요. 자, A가 있습니다. 또 A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더했어요. 저는 뭐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죠. A의 보수가 음수가 맞다면 이건 A-A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A-A죠. 정확하게 A 플러스의 마이너스 A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0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A의 보수를 취해서 더했더니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A를 A와 같은 절대값의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수를 취했을 때. 보수를 취해 보겠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취했죠? 10에서 A를 빼면 됩니다. 10에서 A를. 왜냐하면 더했을 때 10이 나오는 수니까 역으로 10에서 A를 빼버리면 A에 대한 10의 보수가 지금 나오겠죠. 2가 아니라 지금 여기 10이니까 10의 보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걸 더해봅니다. 그러면은 얘 삭제되고요. 10만 남게 됩니다. 그럼 10이 되죠. 거짓말 하셨네요. 0 안 나오네요. 이 상태로는 0이 안 나오죠. 근데 이거 올림수 올라갔잖아요. 이 올림수 올라간 걸 0으로 이걸 삭제해버리는 거죠. 올림수 올라간. 그러면 0이 됩니다. 0. 이해되시죠? 자, 올림수를 무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A에다가 A의 보수를 더하면 0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A에다가 A-1의 보수를 더했어요. 그게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되죠, 1. 왜냐면은 A가 만약에 4였으면 A-1은 3이니까 4에서 3의 보수를 이렇게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에서 3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게 음수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럼 1 나와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요거 보겠습니다. A-1에서 10에서 A-를 빼는 거죠. 그죠? 보수를 취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11이 돼버리죠. 11. 올림수 삭제. 그러면 1이 됩니다. 올림수를 무시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의 보수가 음수를 표현하는 게 돼버립니다. 더한 결과의 올림수를 삭제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A하고 A 플러스 1의 보수를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똑같이 이렇게 A에다가 10, A 마이너스 해버리니까 10에서 이제 2를 뺀 게 된다는 거죠. 요거 삭제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2의 보수는 음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나 어떤 걸 주의해야 된다고요? 연산을 수행한 결과에서 올림수를 무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2의 보수가 음수를 나타낸 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뺄셈을 한다는 거, 우리 컴퓨터에서 뺄셈을 한다는 거는 보수를 취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올림수 무시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게 뺄셈을 수행한 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진수의 음수 표현 방법에 대한 정확한 규칙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부호 없는 수가 있고요. 부호 있는 수가 있습니다. 2의 보수 기준이죠. 부호 없는 수는 이제 보통 우리가 C에서는 unsigned라고 하죠. unsigned. 그 다음에 부호 있는 수는 signe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nt라고 쓰게 되면 사실 signed 이거 생략해버리고 int라고 쓰면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언제나 항상. 그래서 이제 unsigned를 쓰려면 반드시 unsigned라고 써줘야 됩니다. C에서는. 자, 부호 없는 수일 경우에는 자, 이진수가 000일 때는 10진수 0이고요. 그 다음에 001일 때는 1이고요. 이건 다 알죠? 010일 때는 2고. 111이면 7이 됩니다. 그죠? 쭉 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근데 이제 부호 있는 수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000일 때는 0 맞고요. 1일 때는 1 맞고요. 01 이건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이게 뭐가 기준이 될 수가 있냐면 이 맨 앞에 있는 비트. 요거 이제 우리가 부호 비트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요. 부호 비트가 0이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뒤에 거. 아시겠죠? 읽으면 되고. 자, 이제 부호 비트가 여긴 다 1입니다. 자, 이 부호 비트가 1이면 뭐냐? 이건 음수란 얘기예요. 뭔가 이해 보수를 취한 놈이라는 거죠. 자, 먼저 111을 보겠습니다. 이해 보수를 취했다가 다시 이해 보수를 취하면요.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1을 이해 보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01이죠. 001. 그럼 이게 절대값이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왜 그러냐면 001의 이해 보수기 때문에 그래요. 001이라는 게 원래 뭐였어요? 1이었죠. 1. 다른 색깔로 볼까요? 1이었습니다. 1. 그죠? 근데 이걸 이해보수를 취해 001을 이해보수를 취하면 11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1을 더해야 되니까 111이죠. 그 11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왜? 보수니까. 보수는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것도 보겠습니다. 110은 뭐냐? 얘 보비트 1이니까. 보비트 1이니까 이건 뭐냐면 010의 이해보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1 어떻게 됩니까? 101이 돼야 되는데 1 더해야 되니까 110이죠. 110. 110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여기에 보수를 취한 거라는 거죠. 근데 010이 뭐였어요? 2였잖아요. 그러니까 110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얘를 2의 보수를 취하면 얘가 되고 얘를 또 2의 보수를 취하면 얘가 됩니다. 왔다 갔다 돼요. 그죠?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1이면 이거의 정확한 값을 알고 싶으면 이게 음수인데 정확한 이게 숫자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2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2의 보수를 취한 걸 그대로 읽어. 그대로 10진수를 읽고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 1, 1. 2의 보수 취하겠습니다. 1, 0, 1이죠. 1, 0, 1. 101이 여기 101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고 싶으면 101을 2의 보수를 취해. 그러면 011이 되죠. 011. 011은 숫자로 3이니까 아 그럼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2의 보수 잘 알아두십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이겁니다. 100 이놈은 2의 보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011인데 2를 더해 줘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를 더해 100이 됩니다. 100.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와요. 그죠?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고 이건 마이너스 4예요. 요게 하나가 예외예요. 요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요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음수제로. 사실은 이거 음수제로잖아. 이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읽어보세요. 잘 머릿속으로 한번 상기해 보세요. 100은 음수제로죠. 자, 음수제로는 가장 절대값이 큰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하나만 달라요. 그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예외라고. 요거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음수제로는 절대값이 가장 큰 음수.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죠? 요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 갖다가 실제로 읽으려면 2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읽고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그 얘기죠. 자, 그럼 부호 있는 수, 부호 없는 수와 부호 있는 수의 경우에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3비트짜리예요. 요게 이진수 3비트짜리. 이거 부호 없는 수입니다. 이거는 총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8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 이유는 3비트이기 때문이죠. 2의 3승이기 때문이죠. 8가지 서로 다른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조합을 10진수에 하나씩 매핑을 하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호 없는 수는 0부터 7까지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걸 갖다가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요 n은 뭐냐? 비투수입니다. 비투수. 요 3을 넣는 거죠. 그럼 2의 3승 마이너스 1이니까 7까지 가는 거죠. 그럼 0서부터 7까지 가는 8까지가 나오려면 0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8이 아니라 0부터 7까지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호 없는 수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부호 있는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부호 있는 수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세 비트입니다. 여기 요게 세 비트예요. 세 비트면 총 8가지의 조합이 나와. 그거를 다 하나씩 매핑을 시켜야 돼. 그게 0, 1, 2, 3까지 매핑되고 요 1, 2, 3 같은 경우에는 요 반대로 매핑되는 게 있고 예외적으로 요게 하나 들어가죠. 요게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이건 따져보면 양수의 개수는 3개고요. 음수의 개수는 4개입니다. 자, 이거는 비트 개수, 여기 있는 비트 개수가 몇 개냐에 상관없이 요거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거 하나 무조건 들어가게 되니까 음수의 개수가 항상 언제나 더 하나 많습니다. 언제나 더 많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n이 아니라 n-1이에요. 그래서 3이 들어가게 되면 3에서 2를 빼버리니까 그럼 2의 2승이면은 4가 되죠. 4에서 하나를 뺐죠. 그럼 3까지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빼는 게 없죠. 왜? 요 마이너스 4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4부터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가는 거죠. 이게 4까지 왜 못 가냐? 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0. 이해하시죠? 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총 8가지만 매핑시킬 수가 있으니까.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표현 가능 범위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사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의 보수 표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의 보수 표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화 크기, 부호화 크기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사인드, 매그니튜드 이렇게 표현해요. 사인드, 매그니튜드, 복구. 네. 사인드, 매그니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옛날에는 컴퓨터들이 이걸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걸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걸로 하는 것도 다양했어요. 다양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텔 CPU가 전 세계 통일하면서 전부 다 이걸로 다 이해 보수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형 상관없이 중대형 뭐 슈퍼컴까지 전부 다 이해 보수 표현법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요, 부호화 크기 표현법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IEEE 754 표현 앞서 얘기했었죠. 거기서 이제 이 부호화 크기 표현법을 일부 사용하는데요. 이 부호화 크기 표현법은 현재도 사용되는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쉬워요. 자, 왜 쉽냐면 저희 보시겠습니다. 부호 없는 수는 그대로 이제 앞서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0부터 7까지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호 있는 수. 이건 부호화 크기입니다. 2의 보수가 아니라. 자, 여기가 모음 비트라고 했어요. 부호 비트. 0이면 저건 이제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이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2고요. 얘는 3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자, 요건 1입니다. 그럼 이건 뭐야? 음수예요. 음수면 자, 이 부호화 크기 표현법에서는 2의 보수를 취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요. 이 뒤에 있는 걸 그냥 읽는 거죠. 그냥 읽어요. 그럼 100이면 마이너스 0인 거예요. 101이면 마이너스 1이고요. 110이면 이 10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111이면 여기에 1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누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있다고 해도 여기 이렇게 뚝 자르는 거야. 이거 그냥 뭐야? 0. 0이니까 이게 이제 양수.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이고 2고 4니까 5. 그냥 플러스 5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거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1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2의 보수를 취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뚝 잘라서 여긴 부호, 여긴 크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부호와 크기 표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음수형이라는 게 존재한다.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 이진수로 8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매핑하는 10진수의 개수가 앞서 2의 보수에서는 8가지를 매핑할 수 있었잖아요. 3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근데 이거는
3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밖에 매핑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낭비되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으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중복해서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하나 더 줄어들죠. 표현 가능 범위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현 가능 범위가 부호 없는 수는 이게 맞고요. 부호 있는 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까지는 맞는데 요 부분이 요 플러스 1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 요 놈이 빠지는 거죠. 여기 빠지는 거죠. 그죠? 네. 자, 여기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MSB. 자, MSB는 most, 그 다음에 significant b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most significant bit.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트죠. 가장 중요한 비트가 뭐냐? 맨 앞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이거. 이게 MSB입니다. 요게. 그 반대로 LSB라는 것도 있어요. LSB에서 이 L은 리스트예요. 리스트. 가장 중요하지 않은 비트. 리스트. 그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온 책을 보면서 MSB, LSB 이런 말 나오면 MSB는 가장 좌측에 있는 거구나. LSB는 가장 우측에 있는 그 비트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MSB를 부호 비트로 간주하고 나머지 비트들을 크기 비트로 간주하여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부호와 크기 표현이라고 한다. 그죠? 부동소수점수를 표현할 때, 자, 부동소수점수가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IEEE 754 포맷이죠. 이거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걸 표현할 때 부호와 크기 표현을 사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 나왔어요. 자, 정수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C 언어에서 인트 계열, 뭐 캐릭터 이런 것도 다 인트 계열이죠. 캐릭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인트 계열입니다. 뭐 사인드 인트, 언사인드 인트, 롱 인트, 숏 인트, 인트 들어가는 거는 그건 무조건 다 뭐다? 음수를 2의 보수로 표현하고요. 플로트, 더블 뭐 이런 것들은 음수를 뭘로 표현한다? 네, 부호와 크기 표현으로 음수를 표현합니다. 얘는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요건 부호와 크기 표현으로 이제 음수를 표현을 하게 된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관련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의 보수로 표현된 1011 이걸 10진수로 변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될 게 요 맨 앞에 있는 비트를 봐야 됩니다. 이게 부호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0이면 양수고요. 1이면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1011은 음수라는 얘기예요. 자, 음수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가 음수니까 일단 마이너스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 2의 보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0, 1, 0, 0인데 1 더하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2의 보수 취할 때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면 되고, 맨 마지막에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0, 1, 1, 1이네요. 자, 0, 1, 1, 1은 여기가 0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그러면 7이죠, 이거. 그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10, 11인데요. 자, 이건 부호와 크기 표현이에요. 이 두 개는 이제 보수 표현이에요. 보수. 그 다음 요 3, 4번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3, 4번은 부호와 크기 표현입니다. 여기가 이제 1이니까 이것도 음수로 하는 게 확실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한 다음에 뒤에 거 그냥 읽어주면 되죠. 여기 3입니다. 다음에 이제 0, 1, 1, 1이 있습니다. 요건 뭐예요? 양수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7이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2.5 계속 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10진수 56을 2의 보수로 표현된 8비트 2진수로 변환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비트 2진수로 변환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 이제 이걸 써주겠습니다. 여기 1, 2,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64. 자, 이거 좀 지울까요, 5번? 네, 64, 그 다음 128,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호 비트죠. 맨 마지막은 256인데요. 자, 이건 부호 비트입니다. 자, 5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56을 이게 이제 양수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2의 보수를 표현한다 그래도 양수니까 그대로 바꿔주면 되죠. 자, 56이 되려면 56에서 일단 32의 보호 자리 하나 있어야 됩니다. 1이. 그 다음에
자, 56에서 31을 빼면 2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4에서 16을 빼면 8이니까 여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0, 0, 0, 1, 1, 1, 0, 0, 0. 요게 이제 이렇게 써주면 요게 이제 이진수로 변환한 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6번은 10진수 마이너스 14입니다. 10진수 마이너스 14를 2의 보수로 표현된 8비트 이진수로 변환하래요.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요.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14를 이제 이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14면은 여기 1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 1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 1이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끝내면 안 되고, 저건 마이너스 14니까 2의 보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2의 보수를 취하면 1, 1, 1, 1, 1, 그 다음에 0, 0, 0, 0, 0, 1인데, 0, 0, 0, 1인데 2를 더해야 되니까 0, 0, 1, 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러면 이게 뭐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56을 부호와 크기로 표현된 8비트 이진수로 변환해라. 자, 이제 부호와 크기입니다. 근데 양수니까요. 맨 앞에 자릿수는 0이고요. 56은 그대로 111 이거겠죠. 앞서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2의 보수 표현이고, 요 두 개는 부호와 크기 표현인데, 보크 표현인데, 이렇게 7, 8. 이제 양수일 때는 뭐 값의 변화가 없죠. 이진수로 바꿔도. 자, 10진수일 때 마이너스 14일 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3 여기 1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14를 그대로 바꿔야 되죠. 14가 되려면 여기가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0, 0, 0, 0, 0. 자,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2의 보수 표현이냐, 부호와 크기 표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꾸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거는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뺄셈을 수행해 보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실제 뺄셈도 해봤고요. 뺄셈을 했을 경우에 어떤 숫자와 그 어떤 숫자에 2의 보수를 취한 것끼리 더하면 0이 나온다. 그러니까 뺄셈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0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2의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하는 거에 일반적인 방법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볼 겁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예시로 들고 싶은 것은 9에서 7을 빼갖고 2가 얻어지는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에서 7을 빼서 2가 얻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원판을 하나 가정을 했습니다. 이 원판은 이제 0부터 시작해서요. 하나, 둘,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원판의 꼭지점이 총 1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한다면은 0에서 1로 간 거니까 플러스 1을 한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을 한 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9에서 7을 빼보겠습니다. 자, 9에서 7을 뺀다는 거는 자, 색깔 한번 바꿔서요.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7번을 가야 됩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 6, 7번에서 1로 오겠죠. 2로 오겠죠. 2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뺄셈을 수행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9에서 7을 빼는 것을요. 자, 9에서 7을 뺀 것을 이거를 9에서 7에 대한 10의 보수인 3을 더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원래 9였는데요.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9였는데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1번, 2번, 3번을 가겠다는 거죠. 그럼 역시 똑같이 2라는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지? 다만 여기서 9에서 0이 되는 순간 사실은 이건 자릿수가 하나 올라간 거거든요. 올림수가 발생했어요. 올림수가 발생했지만 그 올림수를 어떻게 하겠다? 무시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9에서 7을 빼는 건 9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7만큼 이동하여 2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9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 반시계가 아닙니다. 시계 방향으로 3만큼, 3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7을 뺐었어야 되는 건데 7에 대한 10의 보수라는 거죠. 3만큼 이동하여 2에 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 단계에서 자릿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림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림수를 무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전체 과정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식으로 표현을 하면 9에서 7을 빼는 건 9에서 마이너스 7을 더하는 것과 같고, 이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은 보수를 취하면 된다. 그래서 9에서 10에서 7을 빼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3인데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올림수를 무시한다는 이런 조건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건 9에 7에 대한 10의 보수를 더한다. 올림수 무시하고요. 그럼 9에다가 3을 더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12가 되는데, 올림수가 올라간 10은 빼버리고 2만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뺄셈을 수행한 게 된다라는 결론인 거죠. 이거 우리 앞서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 이제 이건 10진수에 대한 얘기고, 이걸 2진수의 얘기로 좀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자, 1001이 있습니다. 여기서 011을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10001은 그대로 두고요. 1001은. 그다음에 0111은 이렇게 마이너스 취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수를 취하는 거죠. 보수. 그럼 이제 요거죠, 요거. 요 2에 대한 보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011이라는 게 0111, 이거 2의 보수 취하면 1000인데 여기 1 더해서 1001이죠. 그래서 1001을 더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더하면 1001하고요. 그 다음에 1001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 0되고 자릿수 하나 올라가고 1, 0, 0이고 자릿수 하나 1 올라가죠. 요걸 어떻게 해라? 무시. 그럼 요거만 남죠. 이게 뭡니까? 결론이 2입니다. 2. 그죠? 그래서 2가 얻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요게 잘 보면요. 요 앞에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9입니다. 9. 9. 그리고 요건 뭡니까? 요건 7이죠. 그러니까 9에서 7을 뺐더니 그랬더니 2가 나오더라. 이렇게 2가 나오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는 수는 2의 보수를 취하고 더한 후에 올림수를 무시한다. 그러면 덧셈으로 뺄셈을 구현할 수 있다. 2의 보수가 음수를 표현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라는 걸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이제 실제 뺄셈을 해봐야 되겠죠. 자, 49에서 32를 뺍니다. 근데 이제 10의 보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꽉 찬 수에 대한 보수죠. 2의 보수 구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거는 이제 68입니다. 이 68을 더합니다. 2의 보수, 10의 보수. 7 나올 거고요. 자릿수 하나 올라가면 117이 되는데 이 1은 생략, 무시. 그럼 1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9에서 32를 빼면 17의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 그게 이제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001에서 요 이제 두 번째 거 110을 빼야 되는데, 저거는 2의 보수인 0001이어야 되는데 10이죠. 1 더하니까. 그래서 0010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되죠? 0011이죠. 0011. 요게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건 3이고요. 3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이고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110이잖아. 이게 이제 음수란 얘기죠. 2의 보수 취하면 여기가 이제 뒤에 있는 게 001이 되죠. 010이 되죠. 00. 그죠? 010. 그렇게 되고 이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죠. 2를 뺀 거죠. 마이너스 1 빼니까 이게 사실 더한 거죠. 1에다 2를. 그러면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진수로 검산을 해봐도 정확히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버플로우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원판은 앞서 것과 똑같아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1, 2, 3. 근데 이제 이건 부호가 있는 거라 여기가 4죠. 4. 여기가 저기 플러스 아닙니다.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렇게 이제 원판에다가 숫자를 이제 이진수에서 1씩 더하면서, 자, 1 더하면 000에서 001이 되니까 1이고, 또 역시 1 더하면 뭐 되고, 계속 1 더하는 거죠. 더하면 이렇게 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보죠. 뭘 볼 거냐면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2를 해갖고
1로 오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3인데 여기다 2를 더했다는 거는 여기가 4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이게 왜 그러냐? 오버플로가 난 겁니다. 오버플로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오버플로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요거 볼게요. 요거 111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1 더합니다. 1 더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1000이 되죠?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오버플로가 낮죠. 그죠? 자, 이래서 여기가 이제 1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오버플로가 낮다고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오버플로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오버플로가 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분명히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뭘로 왔죠? 0으로 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정확하게 계산이 잘 된 거죠. 플러스 1을 해버리니까 0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쪽으로 간 건 얼핏 보면 오버플로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버플로 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결국 오버플로가 나는 케이스는 다 뭐냐면요. 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로 가면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이거 오버플로가 날 가능성이 있죠. 또 여기도 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이제 0으로 왔죠. 근데 여기가 부호 비트가 1인데 부호 비트가 0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온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부호 비트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0에서 1로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간 거고.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오버플로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버플로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오버플로가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다. 이 경우밖에 없다. 근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0, 1, 1에서 플러스 1을 합니다. 0, 0, 1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1, 1 더합시다. 0 되죠? 하나 올라가죠? 0 되죠? 하나 올라가죠? 1 되죠? 자, 그럼 올림수가 여기서 1로 하나 올라갔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올림수는 있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것, 요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뭐냐면 같으면 0, 다르면 1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요게 이제 C의 어떻게 됩니까? 2고요. 요게 C의 3입니다. 그래서 오버플로가 낮다는 사실을 알려면 C3와 C2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겠다. 자,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뭐다?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다. 즉, 요 오버플로가 나는 요 캐리, 올림수죠. 올림수를 0으로 캐리라고 그래요. 제가 막 설명하다 보면 올림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캐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0, 1이거나 1, 0이 되면 그럼 오버플로가 납니다. 근데 이게 0, 0이거나 1, 1이면 오버플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를 경우에 난다는 얘기야. 이게 숫자가 1 아니면 0, 0 아니면 1 이때만 나고 1, 1, 0, 0 같죠? 안 나요. 이게 다를 때만 나요. 그거를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논리식이 뭐다? 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해서 요 V가 여기 이제 오버플로의 약자인데 여기가 1이 딱 뜨게 되면 아, 그건 오버플로가 난 겁니다라고 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식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오버플로우를 갖다가 검출하는 수식이라는 얘기야. 이건 너무 많이 활용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식은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버플로우가 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케이스를 볼게요. 요 케이스는 111인데 여기다 1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갈 때 111인데 001을 더한 거죠. 이거 계산해 볼게요. 0 하나 올라가고 또 요거 0. 그럼 여기서 자릿수 요거 하나 올라갔죠. 그럼 여기 0 되고 여기 또 자릿수 또 하나 올라갔죠. 일로 이렇게. 그래서 1 된 거죠. 그죠? 여기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럼 오버플로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오버플로가 나는 케이스, 오버플로가 나려면 무조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 부호 비트가 바뀌어야 돼. 부호 비트가 바뀌어야 된다. 부호 비트가. 그죠?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이게 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111이 요거를 잘 그쵸? 부호 비트가 바뀌어야 된다. 그죠? 물론 여기도 부호 비트가 바뀌었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요 놈이 부호 비트를 바꾸게 할 뻔했는데 여기서 또 올림수가 또 생겨서 부호 비트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념적으로는 조금 더 이걸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여기서 요거를 맞나요?
예, 여기서 요거를 더해서 요 밑에 올라가는 올림수에 의해서 1이 돼갖고 올림수가 여기 하나 여기 발생을 했죠. 발생을 해갖고 여기다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올림수가 또 발생하는 거야. 또 발생해서 부호비트가 안 바뀐다고. 이거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림수가 있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올림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요 올림수 때문에 부호비트가 바뀐다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C3가 요건 제로고요. 요거 C2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익스클루시브 5 하게 되면 결과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저건 변화가 생기고요. 요 놈은 여기도 1이고 요것도 1입니다. 같으니까 익스클루시브 5 하면 0이죠. 그래서 보호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 변화가 생겼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버플로가 안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겠습니다. 설명. n비트 이진수에서 V 오버플로우는 CN하고 CN-1이 1이면 다르면 그런 얘기야. 요 두 개가 다르면 1이니까 익스클루시브 5에서는 그러니까 n번째 또는 n-1번째 중의 한 부분만 올림수가 발생하면 이 뜻이죠.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버플로우 보호비트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올림수가 발생하면 그 올림수에 대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아까 이제 3에서 마이너스 4로 갑자기 넘어가는 거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3 다음에 4를 값을 저장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4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기 때문에 비트 수를 확장시켜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원래 숫자가 이렇다 치면 이거는 7비트짜리예요. 요걸 8비트로 이렇게 확장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0만 이렇게 딱 붙이면 돼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해주면 그 앞에 0만 이렇게 딱 확장, 이건 이제 7비트에서 9비트로 이제 확장을 한 거죠. 0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부호와 크기 표현이기 때문에요. 결국 요 앞에 있는 부호 비트가 보존이 되게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호 비트와 그러니까 MSB와 그 다음 비트 요 사이에 값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요것도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여기 새로 들어온 숫자가 뭐냐면 요걸 얘기해요. 요게 새로 들어온 거죠. 0이. 여기도 0이 들어오고. 이제 부호와 크기 표현이니까 여기 새로 들어오는 숫자가 0이 되어야만 크기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2의 보수 표현은 좀 달라요. 자, 2의 보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부호 비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부호 비트면 새로 들어온 숫자가 부호 비트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야 돼요. 이렇게. 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요거죠. 근데 여긴 두 개가 들어왔죠. 두 개 모두 부호 비트를 그대로 카피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 일로 그대로 카피. 여기도 일로 그대로 카피. 위에서는 부호와 크기 표현에선 0을 갖다가 인서트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부호 비트를 확장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의 보수를 취해서 결국은 이제 값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2의 보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수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고려하면 요 새로 들어온 숫자가 0이 아니라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거 0 돼 버리면 여기다 0을 넣으면 숫자 뒤죽박죽 됩니다. 크기가. 그죠? 요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호 확장은 어느 경우에 많이 사용하느냐? n비트 이진 데이터를 폭이 n보다 큰 메모리에 저장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는 32비트짜리인데 지금 내가 숫자 16비트짜리를 저장하려고 할 때. 그럼 32비트에 확장을 시켜서 저장을 해야 되죠. 길이가 다른 수에 대해 길이를 갖게 한 후에 산수 논리 연산을 수행할 때 길이가 두 개가 달라요. 그 두 개를 더해야 돼. 그럼 길이 두 개를 맞춰. 그러면 길이가 작았던 거를 갖다 길게 만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부호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호 확장을 수행한 후에 산술 연산을 수행할 때 지금 뭐 4비트짜리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오버플로우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5비트, 6비트, 7비트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의 크기 및 부호를 유지하면서 저장 공간을 확장하는 부호 확장을 통해서 오버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진수의 이제 덧셈 연산에서 오버플로가 발생하는 경우 부호 확장을 이용해서 오버플로가 나는 걸 방지하는 경우를 예제로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호 있는 10진수의 연산 98하고 74 이걸 8비트 이진수로 연산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지 확인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뭡니까 오버플로가 나겠죠. 제가 그렇게 숫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버플로 나겠죠. 그러니까 위 연산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1이 뜨겠죠. 1이라고. 요 V가 이제 오버플로우를 판별할 수 있는, 검출할 수 있는 건데요. 저걸 오버플로우 플래그라고 표현합니다. 플래그, 깃발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1이 딱 뜨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9비트로 확장해서 결과를 한번 얻어보라는 거죠. 그럼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지, 이제 안 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8비트로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요. 128, 64,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8, 4, 2, 1, 총 몇 개인가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먼저 98을 보겠습니다. 98이 되려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 지금 이해보수 표현으로 이제 우리 하는 겁니다. 98을 이해보수 표현으로 양수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0, 1, 그 다음에 98에서 64 빼면 34가 나면 요 1 되고 0, 0, 0, 1, 0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74를 보겠습니다. 74도 이해보수 표현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맨 앞이 역시 0이 되고요. 74니까 요거 1 되고요. 0, 0이고 이제 10을 채워야 되니까 1, 0,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면 0, 0 더하면 0, 1, 1 더하면 0 돼서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이고요. 요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1, 0 더하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0, 0이죠. 1, 1이죠. 그럼 0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자릿수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0, 0 해서 자릿수 올라간 거 다음에 1이죠. 그 1로 올라가는 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른 걸로 해볼까요?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럼 벌써 이게 0이고 이게 1이니까 이거 exclusive 하게 되면 요게 오버플로우 플래그인데 요게 1로 뜨겠죠. 그럼 벌써 오버플로우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버플로우가 정말 낮는지 요거를 다시 10진수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바꿔보면 벌써 여기가 1이 돼버리니까 보호 비트가 바뀌었죠. 이거 음수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요거 0 바꾸고요. 이제 0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우고 일단 여기 보호 비트가 1이니까 음수라는 거 확실하고요. 0, 1, 0, 1, 1, 0, 0인데 이게 1, 0, 1, 0, 0, 1, 1인데 1 더해야 되니까 1 이렇게 되죠. 그죠? 1, 0, 0.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64. 요거는 16. 그 64에서 16을 더하면 80. 거기다 요거 더하니까, 예, 요건 마이너스 84가 됩니다. 그죠? 98하고 74를 더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84가 나오겠어요? 오플로가 낮다는 게 입증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플로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이거를 연산을 하기 전에 저 8비트를 9비트로 비트 확장을 하겠습니다. 9비트로. 그럼 여기 이제 256짜리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00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보호 비트 여기 있던 걸 1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고, 여기 그럼 여기 자리가 비잖아요. 이 빈 자리를 이제 보호 비트로 확장을 똑같은 0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그냥 0 써주면 되는 거죠. 이건 다 양수니까. 그럼 다시 이제 깔끔하게 써주면 0 4개를 여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 1을 써줘야 되죠. 그죠? 여기 0이니까 0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98이고요. 요게 74입니다. 74.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면 0 똑같죠. 뭐 0 올라가면은 1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1 되고요. 0 되고요. 1 되고요. 0 되면서 하나 올라가서 1이 되고요. 요거는 0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올림수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0, 여기서 1로 올라가는 거 없죠. 0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익스크루 15를 해도 요건 0 나오니까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결과값이 올바로 계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자리 128, 그 다음에 요 자리 32죠. 32 더하면은 160 됩니다. 160에 8, 4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17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172가 됩니다. 그죠? 그럼 계산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볼게요. 요거 두 개 더합니다. 요거 2죠. 하나 자리 올라가니까 이거 172가 되네. 아, 맞네요. 정확히 계산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정수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얘기했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실수를 저장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실수를 부동소수점수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부동소수점수. 이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플로팅 포인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점이 떠다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숫자에서 보면 점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 점을 요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요거를 2의 5승으로 썼죠. 이런 식으로 점이 떠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 숫자로 저장하는 요 방식을 공부를 할 텐데, 이건 이제 표준이 정해져 있고 모든 컴퓨터는 이 표준에 맞게 제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IEEE 754 표준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렇게 표준에 맞춰서 컴퓨터가 제작되지 않는다면 그 컴퓨터는 호환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이 표준에 맞춰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IEEE 754 표준은 부호 필드가 1비트, 127로 바이어스된 지수 필드가 8비트, 그 다음에 가수 필드 23비트의 순서대로 이진 부동 소수점수를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게 왜 이런 말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깔끔한 판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얘기할 게 상당히 많아요. 38.75 요거 10진수입니다. 이거를 2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나온대요. 요거까지는 뭐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소수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옮겨야 되기 때문에 1점 뭐 이렇게 있고 2의 5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요 5도 이제 그 10진수이기 때문에 저걸 2진수로 바꾸면 101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01. 됐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2진수의 형태로 바뀌었죠. 자, 그럼 여기서 저장해야 될 게 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요 지수 요거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2는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왜? 저 2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2니까. 그러니까 여기 2의 5승이라고 쓴 게 요게 소수점이 하나씩 옮겨가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10진수였다면 요 레딕스가 10이 될 거고, 지금은 2진수기 때문에 레딕스가 2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2는 언제나 고정적으로 2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이니까. 항상 동일한 값을 갖는 건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5, 요 익스포넌트, 요거 이제 익스포넌트라고 그래요. 익스포넌트. 지수는 무조건 저장. 요 레딕스는 저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저장해야 되겠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수라고 그럽니다. 가수. 그 다음에 영어로는 멘티사 이렇게 부릅니다. 멘티사 이렇게 부릅니다. 멘티사. 그 멘티사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멘티사도 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저 소수점, 요 소수점을 이동할 때 여기서 다른 색깔로 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죠. 이동할 때 무조건 최초에 여기가 1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1이 되게끔, MSB가 1이 되게끔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거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이제 히든 비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히든 비트, 숨겨진 비트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장을 실제로 안 하니까. 그 얘기는 요 부분만 실제로 저장을 한다. 요게 멘티사다. 요게 멘티사. 요거 아까 요거 뭐라 했죠? 익스포넌트.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해야 될 게 또 뭐 있을까요? 없는 것 같지만 여기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플러스면 0, 마이너스면 1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사인 비트, 부호 비트라고 부릅니다. 부호 비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사인 비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제 다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국 저 부호 비트랑 멘티사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여기서 지금 확인해 보면, 요 멘티사 같은 경우 이거는 부호 없는 숫자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앞에 여기 부호를 따로 저장합니다. 플러스면 0, 마이너스면 1. 이게 뭐예요? 부호화 크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멘티사, 부호를 포함한 전체 멘티사를 저장할 때는 뭘로 저장한다? 부호화 크기 표현으로 저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익스포넌트는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101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음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의 보수 형태로 저장합니다. 저 지수는. 그죠? 2의 보수.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거는 2의 보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부호가 어떻게 되죠? 네. 양수죠. 양수니까 여기 맨 앞에다가 이렇게 0이라고 저장했습니다. 이게 사인 비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필드는 뭐냐? 이게 exponent 필드입니다. 지수 필드예요. 이게 8비트짜리예요. 자, 이건 한 비트짜리인데 이거 8비트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01 그게 여기 저장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사실은 00000 101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저장할 때 얼마를 저장하냐면 여기다가 127을 더해서 저장을 해요. 127을 더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27이니까 여기가 0이고 111 1111 이걸 더한다고. 이게 127이거든. 이걸 더합니다. 요거 더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해서 저장합니다. 11이면 0이고요. 하나 올라가면 또 0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 올라가면 여기 1 되고요. 또 올라가고요. 그런 다음에 11 되니까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또 자릿수 하나 올라가고 그럼 0, 0, 0,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값이 저장되는 거죠. 요 값이 실제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12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저장할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지만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부호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빼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이제 뭡니까? 더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더해진 저장값에서 실제 요 값이 얼마냐를 알아내려면 빼야 되는 거죠. 이는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0011011 요거 저장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0011011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0. 요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00입니다. 이거 수정해 놓을게요. 00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멘티사가 되고요. 요건 23비트짜리가 됩니다. 토탈 다 합쳐보세요. 다 합치면은 이거 다 합치면 1 더하기 8 더하기 23 하게 되니까 이게 32비트. 이게 지금 총 4바이트에 저장을 하는 거죠. 4바이트. 32비트고. 그래서 우리가 플로트라고 하는 거, 플로트 넘버, 뭐 더블 넘버 이런 게 플로트 넘버가 이렇게 저장되는 겁니다. 더블 넘버는 제가 책에는 따로 써놓진 않았는데 8바이트에 저장되니까 64비트에 저장되거든요. 그러면 요 익스포넌트도 폭이 늘고 요 멘티사도 폭이 더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한 겁니다. 저게 왜 저렇게 저장되는지는 하나하나 더 얘기를 나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EEE 754 표준은 부호 필드 완비트 이거 얘기하는 거죠. 127로 바이어스 되었다. 그게 뭐냐면 127을 더해서 저장했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 지수 필드가 8비트. 그죠? 가수 필드는 23비트. 이거 23비트예요. 그 23비트의 순서대로 이진 부동 소수 점수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저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IEEE 754 표준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는 설명을 하나씩 보면서 확인할게요. 가수 비트의 길이, 가수 비트의 길이는 이제 요 멘티사, 요 23비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뭘 저장했냐면 요걸 저장했거든요. 1.m에서 요 m 값을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길이는 수의 크기, 이게 언뜻 보기엔 이게 수의 크기를 저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수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m을 갖다가 키우면 키울수록 요 m의 길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비트 길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수의 정확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 익스포넌트예요. 익스포넌트는 소수점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제 큰 숫자를 만들거나 작은 숫자를 만들 때 요 익스포넌트가 이제 값이 변경이 되어야 숫자 값이 확 바뀌는 거고, 요 m은 정확도죠. 요 m이 길어진다고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 수의 제한으로 인해서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게 뒤로 쭉 나열이 되면 무한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긴 비트가 필요한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은 잘라야 돼요. 어느 순간 잘라서 그 길이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23비트 내에 저장하려면. 따라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 표현 방법, IEEE 754 표준 방법은 수를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근사치를 표현하는 거지. 네. 다음, 가스필드가 히든 비트를 저장하지 않는 이유. 히든 비트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저 앞에 있는 1점에서 요 1. 자, 저거는 완빗이라도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부호 필드와 가수 필드가 결합된 부호화 크기 방법으로 음수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요 사인하고 요 멘티사 요 두 개가 결합되면 그게 부호화 크기 표현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의 어떤 그 정확도를 나타내는 저 숫자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보수 표현 방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단 그러나 요 익스포넌트는 이해보수 표현법으로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하게 되죠. 자, 지수 필드는 소수점의 위치를 변화시키므로 그 길이는 수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게 맞아요. 익스포넌트 같은 경우에 소수점의 위치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저 위치에 따라서 수의 크기가 확 변하죠. 그죠? 자, 127을 더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지수를 양수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그 익스포넌트가 8비트니까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수의 개수는 수의 개수가 아니라 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예요. 근데 여기다 127을 더하면 마이너스 1부터 250, 7, 24니까 254죠. 254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서는 다 양수가 되는, 0 아니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대소 관계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드웨어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숫자의 크기를 어느 게 더 크냐라는 걸 결정할 때 훨씬 더 하드웨어를 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해서 익셉션이라고 해서 다른 형태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127을 더하는 이유는 지수를 양수로 표현해서 대소관계를 편하게 확인하기 위한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더블 프리시전, 배정 밀도. 이건 이제 더블 얘기하는 겁니다. 더블. 여태까지 사실 교재에 나온 건 전부 다 플로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더블의 경우에는 지수가 11비트, 그러니까 요게 8비트가 아니라 11비트가 되고요. 가수가 23비트가 아니라 52비트로 바뀝니다. 수의 정확도가 더 높고 표현 범위, 그러니까 크기가 더 넓은 거죠. 프로그래밍에서 플로트 데이터 타입은 단정 밀도고 더블은 배정 밀도가 되는 겁니다. 단정 밀도라 하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그죠? 그래서 IEEE 754 표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플로트에 대한 게 있고 더블에 대한 게 있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IEEE 754 표준을 이용해서 부동 소수점 수를 저장하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32.25 십진수 이거 보겠습니다. 32.25는 요거 이제 이 십진수예요. 그래서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먼저 32 같은 경우에는 2의 몇 승인가 5승이죠. 5승이니까 1, 0, 0, 0, 0, 1, 2, 3, 4, 5 여기까지죠. 1,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점. 자, 0.25는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0,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전 이제 2의 거듭 제곱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 요거를 이제 일반 표준형으로 정교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1.00000 다섯 개죠.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소수점이 몇 번 이동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뒤에 붙어야 될 게 뭡니까? 곱하기 10에 10이 아니라 2죠. 죄송합니다. 기수가 2니까 2에 이제 5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1.000 000 6개 다음에 1 곱하기 2에 5니까 요거 101이 되죠.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화를 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정규화를 한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 비트짜리 있고요. 요 뒤에 8비트, 한 비트, 8비트, 그 다음에 여기가 23비트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사인 비트 보겠습니다. 사인 비트 0이죠. 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가 101입니다. 그냥 101 그냥 저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0, 1, 1, 1. 127을 더해야 되니까요. 0, 1, 1에 1, 1, 1, 1 이걸 더해야 되는 거죠. 이걸 더하면 1, 1 더하면 0 하나 올라가면 1, 1이니까 또 0 또 하나 올라가면 1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 0, 0, 0, 0 가다가 1이죠. 그러면 1, 0, 0, 0 1, 0, 0, 0, 0, 1, 0, 0 그래서 1, 0, 0, 0 0, 1, 0, 0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익스포넌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멘티사 보겠습니다. 멘티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저장하면 안 된다고 했고 요 뒤에 거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00, 00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0, 00, 00, 00, 1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뒤에 거를 다 0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이거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지. 여기가 소수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소수점이니까 여기가 소수점이니까 소수점 이후부터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자리는 다 0으로 채우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요새 0, 0, 0, 0, 0, 1 채우고 요 앞에다가 0 채우는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결과가 요게 이제 이렇게 저장한 결과가 이제 소수점 수로 저장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칸이 부족해서 새로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동 소수점 수 이거를 10진수로 변환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 0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11100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11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이 히든 비트니까 살려야 되고 곱하기 자 2에 여기 이제 익스포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익스포넌트가 지금 뭐라고 되냐면 1000 0001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장할 때 127을 더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27을 빼야 됩니다. 자, 127을 뺀다는 얘기, 127을 뺀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127은 실제로 이거거든요. 0, 111, 1111 이게 127이거든요. 근데 127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보수를 취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1, 0, 0, 0, 0, 0, 0, 1 이걸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1, 0, 0, 0, 0, 0, 0, 1 이걸 더해줄게요. 더해주면 1은 0 하나 올라가면 1, 0, 0, 그 다음에 0, 0, 0 이거 자릿수 하나 올라오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릿수 올라간 건 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결과를 보면 결과가 이제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건 2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2승만큼 올려야 되니까 111.1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건 2진수죠. 자, 이걸 10진수로 바꾸겠습니다. 111, 111이라고 하면 안 되지. 111. 111은 7에 7, 10진수로.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소수점 이하 1은 0.5죠. 7.5죠. 7.5의 10진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IEEE 754 표준을 공부를 했으니까요. IEEE 754 표준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754 표준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뭐 이 숫자부터 이 숫자까지다. 이제 이거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면 요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고요. 이거는 표현할 수 있는 제일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범위, 이거보다 더 작은 범위는 어떤 비트 수의 한계로 인해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오버플로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가 요거거든요. 요 놈하고 요 놈. 요 사이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 0도 표현할 수 없어요. 0.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0을 뭐 여기 지금 이 식에서 아무리 뭘 해도 0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중간중간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멘티사의 비트수의 한계로 인해서 더 정밀한 숫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밀한 숫자, 너무 이게 요 비트수, 멘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래쪽으로의 어떤 그 한계, 그걸 우리가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오버플로우는 비트 수의 한계로 인해서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언더플로우는 정밀한 숫자를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멘티사의 비트 수의 한계로 인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언더플로우가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IEEE 754 표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는 근사값입니다. 근사값. 절대로 정확한 값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플로트나 더블 같은 경우에는 크기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크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네, 정수로만 크기 비교하는 겁니다. C 언어 우리 짤 때.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넘버는 크기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자, 이제 얘기는 다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여기 제일 작은 숫자 이 놈하고 이 놈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일 큰 숫자,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만 얘기를 하면요. 요 두 개는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먼저 이거부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요 익스포넌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128부터요. 왜냐면 8비트짜리니까 127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큰 숫자는 이 멘티사가 다 뭐야? 올 다 1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4비트는 뭐 0일 테고, 지금 양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0.1111 하는데 요게 몇 개냐면 23개짜리. 점점점에서 23개짜리. 거기다가 곱하기, 0점이 아니죠. 1점이죠. 여기 히든 비트는 1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2에 127승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요거는 1 더하기 요 앞에 것만 보는 겁니다. 요건 제외하고요. 1 더하기 0.111 111 해서 요게 총 23개짜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부분만 또 따로 떼서 볼게요. 이거 뭐냐? 2에서 빼기 0.000000 해서 요게 22개. 22개. 여기까지가 22개죠. 그 다음에 1. 이걸 뺀 거죠.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뭔지? 네. 0.111은 1에서 0.001을 뺀 거라고. 이건 그래서 요거 앞에 거랑 합치면 2라고 2가 된다고. 요거랑 합치면. 그러니까 2에서 뭘 뺀 거냐? 2에 마이너스 23을 뺀 거라고. 여기는 요게 2에 마이너스 23번째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뺀 거라고.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아까 여기서 유도했었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숫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숫자는 이와 비슷하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28을 고르면 되는 거지. 가장 작은 숫자죠.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0인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28인 거죠. 1.000이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냐? 2의 마이너스 128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거는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다 대칭되는 거니까 음수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중간중간에 비는 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0입니다. 0. 0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더 넘버라는 건 뭐냐면 0으로 나누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숫자 A가 있는데 이걸 0으로 이거 나눌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시언어 짜다가 NaN이라고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not a number야. 나는 숫자가 아니다. not a number. 그죠? 오버플로우도 있고 언더플로우도 있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난 경우, 그다음에 언더플로우가 난 경우,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 그죠? 그 경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외라는 건데요. 우리 이진 부동소점수를 표현하는 IEEE 754 표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이 된 경우, 나더 넘버인 경우, 오버플로우인 경우, 언더플로우인 경우를 각각 이렇게 표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걸 뭐라고 부르면 exception, 예외라고 부릅니다. 예외가 발생했다. 예외 첫 번째가 제로. 자, 0은 어떤 경우에 0이냐? 여기 올다 제로, 여기도 올다 제로. 그러면 이걸 우리는 0으로 간주를 합니다. 4비트든 don't care입니다. don't care.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 0이 되든 1이 되든 이 뒤에 게 다 0이면 이거는 0이다, 제로다 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럼 요건 그대로 마이너스 1의 S승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왜냐면 이거 S가 정리된 게 없으니까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모두 올 제로면 이거는 마이너스 127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저장할 때 127을 더해서 저장했으니까 나올 때는 메모리 나올 때는 127을 빼야죠. 그러니까 여기 127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27.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제로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시면 보세요. 이거 눈으로 봐도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0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언더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언더플로우는 익스포넌트가 0이면 다 언더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건 근데 이 멘티사는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동케어에 0만 아니면 돼. 그럼 이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건 그대로 있고요. 여기 1.m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죠. m은 뭐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는데 여기가 127, 마이너스 127이면 무조건 언더플로우라고 간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쭉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 보겠습니다. 오버플로우는 역시 이제 여기가 다 1입니다. 다 1이면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0000000에서 2를 빼면 이게 되거든요. 0을 이 올제로에서 2를 빼 그러면은 이제 뭐로 빌림수를 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이게 하나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128입니다. 마이너스 128.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올 때는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1111, 1111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0111, 1111 이걸 빼야 돼요. 마이너스 127 해야 되잖아요. 빼면 이게 이제 빼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뺀 결과 요 위에서 요 아래 거를 빼면 결과가 10000000이 되죠. 음수형이잖아. 음수로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되잖아. 128이에요. 마이너스 128. 그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128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면 요게 1이죠. 그냥. 그리고 요거 0이 아니면 요건 그냥 m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8이면 그러면은 일단 조심해야 된다. 요 마이너스 128이면 오버플로우 났다고 간주를 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28이면 임과 동시에 요 멘치사가 0이 아니면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 라고 간주를 하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27이고 127이고 128이고 128입니다. 아까 얘기할 때 127 바이어스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더하게 되면 실제로 이건 뭐가 되면 0이 저장되고 이거는 0이 저장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저장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저장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수끼리만 비교하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더해준 거다. 아까 그리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 두 개는 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차피 예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요 0도 빠집니다. 0도. 그죠? 그러니까 요 예외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이어스를 더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 정도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IEEE 754 표준까지 해서 수에 대한 것들은 빠짐없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외우는 게 없어야 돼요. 다 이해해야 된다고. 네. 조금이라도 외우고 시작하면요. 그냥 세월 조금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 100% 잊어버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원리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혹시 뭐 잊어버렸다고 해도 쓱 다시 한번 보면 기억이 쓱 납니다. 그냥. 근데 그걸 드립다 외우면요.
나중에 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시험 보자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현업에 가서 개발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는 좀 지양하고요.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 주차로서 2주차긴 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내용이 좀 뭐 초반에는 굉장히 쉬웠는데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한데 요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확실히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